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2월 7일 CAT 2급 이번 달은 1교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일단은 영상 시작하면서 사설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가 뭐 저번 주에도 이제 영상을 전혀 못 올렸죠. 저번 주 주말에 영상 전혀 못 올렸는데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 신변 자체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말에는 제가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 그래도 이제 영상 올라가는 게 느린데 이제 더 느려졌습니다. 저번 주에 또 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구독자 수도 줄고 조회수도 줄고 뭐 당연히 이제 채널 수익은 당연히 줄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죠. 뭐 어쨌든 뭐 제가 이 채널로 이제 수익을 벌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메일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관련해서 교재를 출간을 하자 그런 제안이 왔었는데 당연히 거절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전문 유튜버다, 유튜브로 이제 수익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책을 냈을 거예요. 책을 내는 쪽이 제 유튜브 올리는데도 더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거절을 했고, 이제 그 연락 주신 분은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는 저를 좋게 봐주신 거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죄송스럽게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회사원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서 교재에 이제 정신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끼케야 지금 유튜브 찍는데도 주말에만 시간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하면 결국 주말에 유튜브 올릴 거 준비하고 교재 출간할 거 준비하고 그러면 교재 출간 준비는 거의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걸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분이 이제 저를 픽한 이유는 뭐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잘한다, 뭐 뛰어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분이 원했던 건 그거 같아요. 기존 시장에 있는 교재들과는 다른 결의 독특한 그런 결의 이제 내용을 이제 책으로 출간하고 싶었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교재들 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 담고 있어요. 어쨌든 이론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분이 본 거는 제 영상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기존 시장에 있는 교재들의 잘못된 점들을 다 집어내고 있죠, 제가. 다 집어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차별성을 가진 교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분 제안에 좀 혹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책을 내므로써 기존 교육 시장의 좀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교재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좀 하고 싶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제가 회사를 그것 때문에 때려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제 생계 자체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책임감 없게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감사한 제안이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설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요새는 거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제가 CAT 2급, 1급 프리 영상을 올리고 나면,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줍니다. 조회수는 올라가요.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구독자 수는 줄어요.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제 CAT 2급, 1급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되게 뭐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왜 이런 태도를 보여? 라고 뭐라고 하죠. 너 그건 학생 생각이 잘못됐어. 자격시험은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제 이제 구독자 수 분석을 보면은 10대하고 20대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금은 있는데 거의 없어요. 10% 미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젊은 층에서, 너같이 잔소리하는 놈은 싫어. 너씨 왜 우리한테 욕해? 이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비위를 맞추고 싶은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비위를 맞추는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술을 알려주는 거지. 비위를 맞춘다. 교육 쪽에서 제가 비위를 맞춘다고 얘기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학생 비위를 맞추려면 뭐 학생의 편을 들어야 되고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위배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 난 너의 그런 얘기 정말 싫어, 너의 그런 잔소리 정말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여기서 영상을 보지 마시고 그냥 꺼주세요.
그냥 꺼주시고 구독을 해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시길 좀 바래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진지한 태도로 난 이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고 싶어 라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저한테 아무 도움을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이번 거 이제 기존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선생님한테 학생들 자료를 받아봤고 결과는 그 선생님 기준으로는 아주 대만족은 아니지만 만족 수준입니다. 합격률이 70%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짝짝짝짝. 예. 근데 문제의 수준을 보고 70%다라고 하면 좀 갸우뚱합니다. 아이씨, 이렇게 쉬운 게 70%밖에 안 돼?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즉, 요새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한 90% 나와야 되는데, 뭐, 별로 있는 것도 없는 문제인데,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요번에 이제 잔소리 할 거, 학생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거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선생님 학생 중에 한 70%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그 70% 중에, 합격자 70% 중에 70%는 불합격해야 됩니다. 불합격해야 될 사람 70%가 합격을 해서 70%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채점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객관적인 채점, 객관성을 가진, 이건 이거야, 모두 공평하게 채점해야 돼, 라는 룰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게 틀리면,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 틀린 원인이 뭔지를 따지지 말고, 왜냐면 틀린 원인을 추측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채점관의 추측이에요. 그쵸? 추측인데 그 추측을 하지 말고 그냥 나온 현상만 가지고 채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격시험을 객관적으로 채점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격시험은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채점한다. 채점관의 주관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기술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원인 추측 같은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그러면은 엉터리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짚어드릴게요. 일단 형상 분석을 하면서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형상 자체는 이거죠. 메인 형상이 이거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요 덩어리. 요렇게 된 정면도에서 봤을 때 딱 요 형상. 요 형상이 요 길이만큼 그냥 쭉 가 있는 거죠. 이 덩어리가 쭉 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쭉 간 거예요. 그렇죠? 덩어리가. 이렇게 쭉 간 겁니다. 저가 메인 형상이에요. 저 형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는 거죠. 추가적으로 팔 때 뭘 파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원로 구멍을 팠습니다. 어디서? 여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75mm만큼 파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게 파 들어오면서 뭐가 생겨? 여기서 이렇게 타원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타원이죠. 타원. 그리고 여기 직선부예요. 자, 지금 제가 타원과 직선부를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 딱 각 꺾이는 부분이죠. 요거 각 꺾이는 부분. 딱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저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요게 이제 논란의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논란을 얘기하는 게 그 지금 저한테 잘해주신 선생님 학생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따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데 한 명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따집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에 여러 명이 저 부분이 틀린 여러 명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자체가 라고 따지기 시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저런 문제죠? 저거는 우리 감점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 자, 형상 마저 분석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요 39 거리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대각으로 여기 잘라낸 거죠. 요 뒤를 다 날려버리고 여기를 다 날려버리고 날려버리면서 뭐가 돼요? 이제 요 모양이 투영이 되면서 요 모양이 나오죠. 경사면은 항상 다른 모양이 이제 투영이 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투영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거기는 여기가 이렇게 경사로 쳐져 있으니까 아래쪽이 거기까지 나오는 거고 요건 별개예요. 요쪽은 아닙니다. 요쪽은 요것 때문에 투영된 게 아니고 요건 별도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옵셋해서 75mm 사이에서 여기서 앞쪽도 이렇게 떡 해서 여기를 또 날려버리죠. 날려버리면서 뭐가 생겨요? 얘가 생기는 거죠. 여기 모서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모서리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요 아래쪽에 하단부에 이제 요게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여기 요만큼을 잘라내는데 요게 깊이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요게 여기서 또 이제 또 가공 위주의 이제 강사님들 딱 적어 보면은 아니 가공을 이 깊이를 알아야지 가공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가공성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말 할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봐요. CAT 기급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치수를 저렇게 기입하는 게 있어. 가공성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공성을 따진다고 해도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길이가 중요한 경우. 가공돼서 나온 면의 길이가 중요한 경우는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설계할 때도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이 길이를 기입을 하고 요 가공 치수를 뭘로 넣어주냐면 참조 치수 가로 해가지고 넣어줘요. 당연히 이건 무한소수가 나오고 소수점을 잘라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가공하는 사람도 요 깊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뭘 맞춰요? 요 길이가 나오도록 맞춰야 돼요. 실제로 설계에서도 실제 설계에서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가공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공이 먼저냐 설계가 먼저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설계가 먼저입니다. 설계에서 맞추고 싶으지 않은 치수를 먼저 맞추는 거지. 그러놓고 나중에 가공 작업자한테 가공하기 좋게 가공 치수 위주로 표시를 해주는 거지 무조건 가공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지금 전산경기에도 기능사 가르치는 강사님들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있어요. 무조건 가공. 쥐뿔도 모르면은 좀 설계가 뭔지 쥐뿔도 모르면 좀 그렇게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여기를 잘라준 거죠. 예, 50에 26. 딱 봐도 이거 뭐예요? 챔퍼 쓰기 딱 좋게 CHA 쓰기 딱 좋게 줬어요. 왜? 이 길이에 이 각 줬어. 저건 CHA 딱 쓰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출제자가 뭘 지금 테스트하고 싶은지 딱 느껴져. 물론 저걸 그리는데 꼭 챔퍼를 써서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야, 내가 챔퍼 조건에 딱 맞게 줬어. 그럼 챔퍼 한번 써봐. 그러니까 자격증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생각 없이 문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CAD의 기능을 섞어서 써봐. 그러면 넌 편할 거야. 라는 걸 유도하고 있어요. 기능적인 것들을.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저보다 빨리 이거 영상 올리신 분이 있는데 그 영상 딱 봤더니 저걸 CHA로 챔퍼로 처리 안 하시더라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챔퍼를 꼭 챔퍼로 써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챔퍼라는 기능은 없어도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챔퍼라는 기능은 CAD 기능에서 없어도 그려져요. 왜? 그걸 다 수작업으로 돌리면 되지. 근데 학생은 그럴 수 있어. 학생은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가르치는 강사잖아. 그럼 저기 챔퍼 조건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 그러면 챔퍼 한번 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걸 다 수작업으로 그리고 있는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강사가 맞나? 내가 봤을 땐 학생 같은데 학생이 왜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챔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딱 쳐지면서 뭐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 모서리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모서리가 이제 이 모서리.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각으로 쳐지면서 뭐예요? 얘가 이제 쓱 올라오죠. 왜 올라오냐면 여기도 이제 경사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경사로 처리돼서 오니까 이제 이 모서리가 이제 쭉 이렇게 쭉 있지 않고 여기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구성이 된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이 포인트. 이 포인트다. 이제 이 문제에서 합격한 사람의 70%가 틀린 게 뭐냐?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타원이잖아요. 타원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온다. 그리고 여기 요 일직선, 수직선이 수평선이 없어요. 수평선. 저게 70%예요. 합격자 중에 70%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다른 데가 다 맞게 그려지고 요거 하나만 여기 한 군데만 틀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70% 중에 물론 70% 중에 뭐 저거 말고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더 틀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만 틀렸다 그러면은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만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감점이 되냐면
요 위에 수평선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누락. 선누락 하나. 선누락 한 개예요. 이게 몇 점이냐면 8점이에요. 이거는 KPC에 나와 있는 배점 기준으로. 선누락이 하나 되면 8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요 타원이 연결이 여기서 끊겨야 되는데 안 끊겼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연결 틀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최신 배점 기준으로는 요게 하나거든요. 요게 4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12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요 부분 하나만 틀리면 12점만 감점되고 끝나는 거예요. 12점 감점이면 불합격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불합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실수냐 아니면 실력이냐의 문제거든요. 즉 이거를 타원으로 하나로 쭉 그렸을 때 이거를 여기가 직선부라고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뭘 못하고 있다? 투상을 안 하고 있다. 투상을 안 하고 그림을 몇 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림 몇 개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AT 2급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상을 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건데 이게 합격이 된다 그러면 그림 100개 그리는 사람도 같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현상이 발생한 순간 바로 실격 때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합격자 중에 70%가 그림 100개 그리는 애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회사에서 뽑는다라고 하면은 70%가 투상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럼 뽑아놓고 왜 투상 안 되네? 그럼 회사에 투상 가르쳐요? 아니죠. 내보내야지. 그럼 뭐예요? 이 자격은 이 자격증 가지고 내가 직원을 몇 번 뽑아봤는데 의미가 없네. 이 자격증은 자격증 아닌 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나온 현상만 가지고 가면 12점 감점이잖아요. 이거를 감독 채점관이 자기 주관대로 이거는 네가 투상을 안 한 거잖아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실격을 시키면 이제 응시생들이 뭐라 그러냐, 왜 주관적으로 해? 왜 채점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 라고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선생님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걸 베껴 그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거 부분 틀린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건 문제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이게 저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선인지 이게 커브를 계속 가고 있는지 이 그림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걸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명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단지 여기 하나의 그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학생들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면을 해독하는 것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림과 치수와 형태의 조합과 모든 정보를 해석하는 거예요. 정보를 조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걸 지금 그 학생들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직선인지 곡선인지 헷갈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못해요. 왜 못하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정보의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베껴 그리니까. 그 선생님도 인정해요. 그 본인이. 난 베껴 그리는 거 가르칩니다. 라고 인정해. 저랑 얘기할 때 항상 인정해. 저는 베껴 그려서 합격하면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이 정보 해석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학생들 이해 못해가지고 머리 쥐나고요. 그거 강요하면 학생들 짜증나가지고 나갑니다. 학원 그만둬요, 선생님.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저 망하고요. 저 잘려요,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뭐 정보 해석을 하든 말든 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 선생님 입장에서 그거 맞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학원 시스템이 되게 이상한 게 강사가 학생한테 잘못된 걸 지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막 했을 때 그래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얘 시찰점 시스템 이러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그림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 되게 학생들은 진짜 뭐라고 안 해요. 되게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저기 있는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원과 여기 있는 요 경사면에 의해서 타원이 발생하니까 경사면의 경계가 여기니까 타원은 여기만 발생하고 요 뒤쪽은 요 끝에 요 월의 끝점과 여기 있는 요 선의 사이에 있는 모서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직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어떤 부분의 일부분은 단순히 그림만 보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죠. 학생들이 막 찡찡대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학생들이 막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들 뭐라고 하나요? 저처럼 막 뭐라고 하나요? 야 네가 잘못했지. 근데 저는 그러잖아요. 야 너 네 마인드가 썩어 빠진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진짜 학원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네 마인드가 썩어 빠진 거야. 그 마인드를 유지할 거야? 그럼 나가. 그건 저였고 그 선생님은 계속 이제 학생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위를 맞추면 이 학생들이 기고만장해져.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냥 강하게 얘기할 거야. 강하게 얘기해. 야 네가 네 마인드가 썩어 빠졌어.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케이스를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번에 요게 뭐가 많았냐면 얘를 호로 그려요. 그렇죠? 이건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타원을 호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고도 바로 실격 때려야 돼요. 자, 아까보다 이걸 호로 그리는 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얘가 요 끝에 요 직선이 타원이 계속 연장된 부분인지 아니면 직선인지를 헷갈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투상을 안 한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직선을 해야지 해놓고 깜빡 까먹은 거야.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까먹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 이제 타원 그리고 할 때는 저 뒤쪽은 이제 타원 잘라내고 직선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까먹고 그냥 정리를 끝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그냥 까먹었어. 그냥 실수였어. 근데 그거 가지고 실격을 시켜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감독관의 추측으로 하지 말고 나는 실수한 거야. 까먹었어. 네가 근데 왜 추측을 해? 내가 투상을 안 한 걸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 상황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투상 안 하네. 그 다음에 까먹은 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까먹은 애는 억울한 거 아니야. 난 말 그대로 실수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실격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실제 어떤 능력치를 평가하는 시험에서는 그때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합격자로 껴들질 못해요. 원래 자격의 평가는 억울하게 평가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KPC의 시스템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억울함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얘를 합격자로 껴줄게 해요. 이건 자격검증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껴주는 거예요. 억울하는 사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껴준다고 합격자로.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번 문제에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지금 KPC가 운영하고 있는 CAT 2급 시험의 문제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이거는 기업들이 못 써먹어 그러면 이 자격을. 근데 중요한 건 얘를 호로 그렸잖아요. 호가 아니라 타원이 아니라 호로 그렸잖아요. 얘는 100% 투상 안 함이에요. 이건 실수일 수가 없어. 왜냐면 아예 기능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인지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야. 저게 호냐 타원이냐. 인지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100% 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호로 그린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실격 처리해야 돼요. 근데 얘 호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위치 틀림 하나 붙어요. 위치 틀림. 왜냐면 타원하고 중심점 4분점 위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 틀림 하나 붙어요. 그럼 요게 현행 8점이야. 그리고 뭐가 붙냐면 선 종류 틀림이 붙어요. 왜? 호하고 타원은 다른 선이니까. 선 종류.
클릭. 그럼 이게 몇 점이냐? 현행 8점이에요. 그럼 합이 16점이에요. 그럼 16점이면 요거 호로 그렸다. 저거 하나만. 나머지 다 맞았다. 그럼 얘는 합격이야. 투상 안 하는 앤데. 그러면 이거 호로 그린 거를 합격시켜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배점, 객관적인 100점만 가지고는 16점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객관성을 가진 평가다라고 하면 합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응시생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얘기하는데 응시생들이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 합격시켜줘. 나 실력 떨어지는 거 나도 아는데 나 합격시켜줘. 그러니까 상황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건 평가하지 마. 왜? 그 애매한 상황. 감독관이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껴들면 자기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아. 왜? 자기가 대충 하고 개떡같이 하는 걸 본인도 알거든. 근데 거기서 객관적인 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야? 객관적인 진짜 평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평가해서 나를 합격시켜주길 바라는 거야. 이거는 응시생들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 자체는 존재해서는 안 돼요. 모든 평가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 특히나 자격평가에서는. 절대 객관적이면 안 돼요. 객관적이면 엉터리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초반 사설 거의 한 30분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 풉시다. 자, 템플릿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템플릿을 KPC에서 제공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한국 ATC 센터 이제 카페에 가시면 연습용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연습용 템플릿에서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면 이제 여기에 저는 제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확인사항이 적혀 있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시고 확인이 끝났으면 반드시 얘는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 주세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확인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손들고 감독관님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 만들어야겠죠. 물론 이제 이전에 환경 설정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LA.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0번 선택하고 엔터. 외형선 엔터 숨은선 엔터 중심선 엔터 하상선 엔터 치수 엔터 문자 엔터 뷰포트 엔터. 자, 7개를 만들었는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상선 도면층은 아예 안 만드셔도 됩니다. 아예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들다 마시면 안 되고, 아예 안 만드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외형선, 자, 색상. 자, 초록색 3번. 그쵸? 그 다음에 숨은선, 색상. 노란색 2번. 그 다음에 중심선 색상 흰색 그대로고, 가산선 색상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색상은 1번 빨간색이죠. 자,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 자, 선택하고, 저기, 4번. 갑자기 제가 버벅거리는 이유는 제가 오타를 발견했어요. 외현선. 네, 외현선. 자, 오타 있으면 이거 감점입니다. 다시 수정해야겠죠. 자,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엔터 쳐가지고 새로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얘 그냥 냅두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외형선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외형선과 외현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됐다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요렇게 하시잖아요. 요렇게 하시면 뭐냐면 요거는 불필요 도면층. 이걸로 감점입니다. 감점이에요. 이거 그냥 두시는 분들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도면층 만들다가 실수로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shift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도면층 1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딱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층 1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근데 이것도 불필요한 도면층 만든 걸로 감점입니다. 예. 반드시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시고 여기도 왜 현선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줄게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수정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새로 만든 거 나서 기존 건 지우던가 아니면 수정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쓸데없는 도면층을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중간에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재정렬이 됐어요. 예, 도면층 만들 때 순서에 관련돼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만드는 순서하고 똑같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냥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죠. 도면층 그거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도면층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저 표가. 대신 그 표랑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예, 표랑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도면층 이름도 틀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틀리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 주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도면층을 만드는 거 직접 하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이제 색상 다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가상선면에 있는 컨티뉴어스를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로드 가시고 자, 여기서 처음에는 센터. 자, 센터 선택됐죠? 자, 이 상태로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러면 센터하고 히든하고 두 개가 다 선택된 거예요. 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컨트롤, 히든, 팬텀. 세 가지 다 선택된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 세 개가 다 등록이 되죠. 자, 지금은 가상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팬텀 선택하고 자, 확인. 자, 팬텀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숨은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가상선에다가 선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고 히든으로 한 다음에 걔를 숨은선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있어요. 예,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어마무시하게 감점되니까 주의하세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외형선이니까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체크 표시가 이쪽으로 오게 그리고 현재 도면층이 외형선이 되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X 누르고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라인. 자, X라인으로 빈 거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자, 여기서 F8 눌러서 수평 수직. 자,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정면도 또는 평면도에서 전체 폭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끊어져서 나오네. 치수가 75, 그 다음에 여기 66인가요? 좀 확대해서 좀 오해가 없게 잘 이렇게 확대해서 66 맞네요. 예. 요 치수 6자랑 5자랑 최근에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치수 볼 때는 도면을 좀 제대로 확대를 해서 제대로 확인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 선생님 제자분 중에 한 분도 여기가 46일 45로 작성하시는 학생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수를 읽을 때 좀 제대로 읽어서 하셔야 돼요. 꼼꼼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셋 75. 자, 여기서 한번 오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ESC 다시 옵셋 66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은 저 같은 경우는 대상 이제 정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갖고 올까요? 카피 해서 요 점 잡고 여기서 요 점을 딱 찍어서 요 폭을 그대로 갖고 오게. 꼭 이렇게 맞추시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편하실 대로 맞추시면 되는데 너무 가깝게 붙이거나 또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제가 늘상 얘기하죠. 나는 문제 생기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떨궈 놓는다. 솔직히 말하면 전 이것도 감점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CAT 이거부터 감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궈 놓은 거. 근데 원래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작업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할 거고 그 비효율적으로 하는 이유가 내가 시험 문제에서 어떤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예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결국 이걸 감점하는 행위도 뭐예요? 주관적인 평가예요. 감독관이 봤을 때. 채점관이 봤을 때. 채점관이 딱 봤을 때, 저 학생, 문제 생기는 것 대처를 할 줄 모르네? 그게 되게 겁나나 보네? 그래서 저렇게 멀리 띄어서 작업했네가 딱 보여요. 요거 보면. 근데 이걸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감점을 해버리면 뭐라고 해요? 그거 네 짐작이잖아. 그냥 난 저게 편해서 저렇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학생들이. 근데
그런 거는 채점관의 그런 주관적인 평가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감점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 도대체 뭐야? 제대로 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변별을 해내겠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응시생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얘네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골라줄 수 있는 애들이 아니네. 그런 자격시험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자격시험 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건 응시생이니까 응시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회사들이 이 자격증을 난 인정 못해. 이렇게 엉터리로 평가할 거면 난 인정 못해. 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할까요? 응시생들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회사의 인정을 받아서 저기서 저런 것도 주관적으로 저렇게 평가를 해주고 잘 걸러주네라고 이제 기업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안 볼까요? 왜냐면 대부분 기업들이 CAT 2급 가진 사람 우리는 뽑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격증 운영기관은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증 운영기관은 기업의 비위를 맞춰야지 응시생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격증 운영기관의 수익을 약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절대 응시생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돼요. 무조건 기업의 비위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기업의 비위를 맞춘다는 건 엄격하게, 엄중하게 이 자격증을 뽑으면 무조건 실력이 있어라는 말을 듣게 그렇게 뽑아줘야 돼요. 합격률이 뭐 한 10%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자격증 시험이다.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받고 다시 축소를 좀 해서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 폭은 안 보이네요. 폭은 안 보이고 대신 높이가 보이네요. 높이가 106. 옵셋 106 엔터. 자, 선택하고 다중 M 엔터해서 한 번 올리고 요거랑 똑같은 높이를 한 번 더 클릭, 두 번 올릴 거예요. 두 번 올리고. 자, 이렇게 되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3. 103이죠. 옵셋 103 해서 여기서는 얘 한 번 올리고 얘 한 번 보내고. 그렇죠? 네, 어차피 이거 1대1이잖아요. 그렇죠? RAY 여기서 여기 교차점, 그다음에 여기 교차점을 땅 찍어주면 간혹가다 요거 이제 각도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인 안 해도 알아요. 이거는 틀릴 리가 없어. 이걸 틀렸다면 요 점을 잘못 찍은 거야. 이건 뭐 DAN 당연히 같은 거리인데 1대1 때 루트 2인데 그러면서 이거 45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수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굳이 저기를 확인한다. 그럴 필요 없죠. 자, 그다음에 트림.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여기 다 잘라내고 잘라낸다. 그렇죠? 자, T 엔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모서리가 연장 안 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엔터. 자, 모서리 2를 치고 지금 연장 안 함 돼 있죠. 연장함 2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 잘라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T 엔터.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잘라.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자, 일단 보면 이제 정면도 이제 우측면도 평면도 공간이 나왔고 중간에 갈라진 부분이 나왔는데 이 갈라진 부분 여기는 외형선이 맞아요. 외형선이 맞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원형이거든요. 요 원이 파진 깊이. 근데 이게 원이 파진 게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 위가 다 막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쵸?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뭐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뭘로? 수문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똑같이 보고 수문선을 한다는데 아직 요만큼밖에 안 그려졌으니까 누가 이 선이 얘야 몰라. 아직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문선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모양이 똑같이 나와야 그때 가서 수문선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 시점에 그분은 뭐예요? 투상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걸 갖고 온 거고, 그쵸? 아래쪽에 있는 이걸 갖고 온 거고, 그럼 그냥 위에서 봤을 때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보나 마나 여기서 그 정보,
지금 우리가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보면 얘는 숨은선이어야 하는 거야. 그쵸? 아이고, 선택을 안 하고 제가 숨은선을 눌렀어요. 죄송해요. 그쵸? 자, 이걸 선택을 하고, 보나마나 숨은선이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직 이 형태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도 숨은선으로 되는 거고, 이렇게 투상을 통해서 얘가 숨은선인 걸 알았다고 하면, 지금 평면도에서 이 수직 숨은선이 얘하고 얘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만 정리해주면 되는구나. 여기 막 위치만 찾아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요 정면도에 있는 형상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만들어줄 거고, 그러려면 이제 요 위쪽에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치수가 이제 요쪽 위쪽에 나와 있죠. 30.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외형선으로 딱 표현된 부분이 있고, 외형선으로 표현됐다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지금 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외형선으로 표현된 것들 위쪽에 쭉 깔려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제 이쪽에서 다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요 부분에 있는 요 거리가 뭐다? 결국은 이거 여기서부터 요 거리고 결국 이제 이모서리가 이모서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옵셋 30. 자, 그래서 자, 얘를 보냈고요. 얘를 보낼 겁니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요거 자를 때, 랭슨의 토탈을 쓰지 않았나요? 맞아요. 랭슨의 토탈을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옵셋하는 겸이니까 그냥 값이 옵셋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거리가 이제 46이다. 이제 요 부분 그리는 방식이 이제, 요 경사 부분 그리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라인을 하고, 여기를 찍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CAD 초반에 배웠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뭐예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그 다음에, 상대극좌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죠. 지금 저건 뭘 이용하면 돼요? 상대극좌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골뱅이, 선의 길이가 46, 그 다음에 각도 기호를 붙여주고, 지금 여기 보면 30 몇 도야? 37도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7도를 입력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7도. 왜냐면 저게 시계 방향이니까. 또 회전하는 게, 그쵸? 마이너스 37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 기본이 0번으로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외형선. 바꿔주고 기본을 다시. 자, 여기서 골뱅이 46 각도 마이너스 37 요런 방법으로 이제 그려준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이제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수평선에서 37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알고 여기서 복사 C를 해주고 얘를 마이너스 37도를 돌려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LEN DE 46만큼 돌출해. 그리고 얘를 트림 잘라줘.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죠. 근데 이제 아까보다 방식은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작도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응용의 방식은 다양하다. 꼭 상대좌표를 알아야지만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대극좌표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요쪽에 있는 이 선을 그리진 않았지만, 이 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여기, 방금 여기가 뭐예요? 요 끝점이죠. 요 끝점으로 인한 뭐가 발생을 한다? 모서리가 발생한다는 걸 우린 이미 알 수 있어요. 그쵸? 우린 이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린 이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이 깊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린 저기서 이미 모서리가 발생을 했어! 라는 걸 이미 알아야 돼요. 그 모서리 선이라는 거, 이거를 어디서 따와서 그려야 돼? 그걸 나중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학원 강사님이나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나중에 저희가 어디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막 사각형을 돌리죠. 네, 사각형을 돌리고 막 온갖 생쇼를 하고 막 개수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막 여기서 점의 개수를 세고 저기서
그 똑같이 개수를 세가지고 맞춰서 막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사각형을 돌리든 뭘 하든 결론적으로 그 방식에서 나오는 건 뭐였죠? 모두 다 뭐다? 베껴 그리기다. 여러분들은 그 베껴 그리는 거를 하면 안 돼요. 그 베껴 그리는 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투상이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희가 모서리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서리가 여기도 있을 거고 F10 눌러서 극좌표 추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모서리는 자 내가 여기서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막고 있어요? 여기서 더 튀어나와가지고 벽이 있네. 그러니까 보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MA 바로 가가지고 땅 그리고 여기 컨트롤 찍고 MA 해가지고 자 요거 땅 찍고 땅 찍어서 이거 왜 이러지? MA 배치 프로퍼티 자, 얘 선택하고 선택이 제대로 안 됐나봐요.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뀐다. 지금 우측 모델을 안 봤는데도 저는 얘를 수문선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라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 우측 문도에 수문선이 그려진 걸 보고 얘가 수문선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학습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저걸 내가 안 보고도 저 상황이면 당연히 제가 수문선이어야지. 내가 굳이 우측 문도를 보고 제가 수문선이냐 아닌지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안 드는 순간 여러분들 뭐야?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길을 잘못 가고 있다. 돌아서야 돼.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올라가는 거 해줘야죠. 경사가 70도. 수직선으로부터 70도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온다? 이렇게, 시계 방향이네? 이 수직선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70도다. 라고 하면, 뭐,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은 계산을 하십니다. 계산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90도에서 70도를 빼면 20도잖아요. 그래서 각도 기호 20 해가지고 엔터 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방금 전에 요 포인트 있잖아요. 요 포인트.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수평하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0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위쪽으로 수직선을 쭉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오면 뭐예요? 70도. 그럼 우리가 그린 건 0도로부터 이제 몇 도냐를 이제 가지고 각도를 가는 거니까 90도에서 여기 직각이니까 90도에서 70도를 빼면 20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렇게 가는데 뭐 이것만 방법인가? 이것만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라인에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수직하게 대충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 그리고 나서 RO 해가지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축으로 70도 마이너스 70도를 돌려. 똑같아.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20도라는 걸 내가 계산을 안 해도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알려준 뭔가를 확정하게 외워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가 보여준 방법만 가지고 난 뭘 외워서 할 거야. 그냥 그 방법만 외워서 할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설계를 못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내가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명령들, 기능들, 방식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고 그걸 다양하게 응용해서 그 순간순간 재치 있게 쓸 수 있다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CAD를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다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는 뭔가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CAT 2급에서 풀어봤던 저런 형상들을 실무에서 얼마나 그리냐? 그릴 일 없어요. 생만 처음 보는 그림. 어려우면 뭐 대부분은 더 간단한 형태들을 많이 겪긴 할 텐데 생판 처음 보는 형상들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판 처음 보는 형상은 어차피 강사님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난 못 그리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거기서 회사 때려쳐야지. 여러분 그러려고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 뭐야?
내가 쉽게 기술을 터득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기술을 터득하겠다는 걸 목표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자꾸 학원 가서 나 쉽게 가르쳐 주세요. 나 쉽게 알려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그러지 마셔라. 여러분들을 혼내는 강사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대우해주는 강사님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92라는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옵셋 92라는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F로 정리해주는 게 좋겠네요. F 못 깎이죠. 못 깎기. 엔터. 그 다음에 다중 M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얘, 쉬프트 누르고, 얘. 그 다음에 얘, 쉬프트 누르고, 얘.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요 두 개가 만나는 요 모서리, 그쵸? 요 모서리. 가야지. 있어야지.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을 걸 알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예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요 모서리가 또 여기서 보이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아까 있던 직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깎이면서, 여기 깎이면서,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된다. 형태를 지금 맞춰서 정리를 해준 거죠. 변화되는 형태에 맞춰서 정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따라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상을 이해하게 돼요. 아, 저희가 저렇게 파여서 저렇게 모서리가 발생을 해서 그 모서리들을 다 표현해 주니까 저런 식으로 형상이 정리가 되네. 이런 것들이 축척이 있어. 저렇게 형상이 변화가 어떻게 돼가는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게 가공의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공돼가는 그 형상들을 추적을 해나가면서 그 형상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게 계속 반복이 돼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투상이 된다.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사각형만 돌리고 있으면, 공식적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뭔 짓이냐. 왜 학생들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에서 이 반대쪽 갈게요. 67. 그렇죠? 옵셋 67이니까. 옵셋 7.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EX. 여기는 엔터 한 번 더 치고 그냥 이렇게 쭉 늘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제 뭐예요? 중심선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땅, 어디, 요 끝에서 끝나고, 얘는 뭐, 중심, 선. 이렇게 바꿔줘. 자, 그럼 이제 얘를 딱 만들고 나면 뭐예요? 얘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요 위에는 뭐 얘일 테니까 상관없고,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데 결국 얘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본 거니까 얘가 가리고 있네, 안 보이네. 그러니까 MA 수문선이 마찬가지로 우측면도 안 보고 있죠. 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문선이다라는 건 명확히 알아요. 왜?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어느 쪽에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생각을 하면 쟤는 수문선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문선이냐, 외형선이냐, 치수선이냐, 중심선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여기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중심선으로 그려져 있고 얘가 외형선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서 수문선으로 그려져 있고 그걸 비교해서 무슨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맞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형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문제를 보고 그걸 똑같이 베껴 그리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건 그 학생들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능력이에요. 자격증 합격하면 뭐 할 거냐고. 일을 못하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배우지도 말고 제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말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면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도 있어야지. 그쵸? 얘는 당연히 여기는 여기일 테니까 상관없고 얘가 어떻게 가요? 라인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땡 해서 땡 되고 얘도 뭐예요? 얘도 이제 여기서 어디야? 저 바닥에서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허 안 보일세? 그러니까 뭐야? MA 자, 여기까지 딱 해놓고 나면 벌써 이제 여기서 감 오죠. 여기서 이제 문제하고 딱 비교해서 아이씨 얘가 얘고 얘가 얘네. 물론 형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렇게 비교해서 보지 않아도 알지만
지금 이만큼만 정리해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에 대한 치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어디서 그려야지 어디서 갖고 와야지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이미 이쪽에 있는 형상을 정리하면서 이미 다 갖고 와가지고 깔아놨잖아. 판을 다 깔아놨다고. 근데 왜 걔를 왜 찾냐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하다른 한국 영상들이 하는 거에서 자꾸 뭐가 어떻게 선을 찾자, 뭐 찾기 위해서 사각형을 돌린다. 이미 이 문제에서 뭔가를 찾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걔는 정신적으로 어디가 이상한 거야. 전문가가 아닌 거야. 비전문가인 거야. 절대 찾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어떤 형상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지를 않아. 찾는다는 얘기는 난 지금 학원 강사들 얘기들한테 처음 들어봤어. 그거 왜 찾아? 당연히 있는 거고 당연히 정보가 주어졌잖아. 근데 왜 찾는데? 한심한 노릇인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강사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처음 실무하다가 처음 학원 쪽으로 넘어왔을 때 진짜 괴리가 왔던 게 와, 이 사람들 강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요거 이제 형태 다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돼야 되는 거 이제 이쪽에서 이 경사를 쳐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LEN. 토탈. 3구. 제가 많이 쓰던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3구. 여기 딱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0. 요렇게. 시계 방향이네요. 그럼 이제 R5.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택하고, 요즘 잡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죠. 라인. 이건 복잡하다 그랬으니까,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요즘 찍고, 각도 기호 마이너스 50. 저건 기본 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50도로 고정시키고, 딱 이렇게 찍어줘도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돌려주지 않고. 자, 그래서 트림.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 잘라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 다 날아가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날아가면,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게 있죠. 뭐예요? 이면하고 나오는 요 모서리. 요 모서리는 위로 올라가야겠죠. 라인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자, 요 가장 높은 포인트가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요 가장 높은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쵸? 그리고 트림, 여기서 어디가 남아있어요? 왼쪽이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아래쪽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 선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쵸? 골까지. 이 골까지 내려오는 거잖아. 이 골까지 내려오네? 그러니까 라인,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오고. 그게 어디? 요 골이 지금 여기 외형선으로 보이는 거잖아. 외형선으로 딱 보이는 거 여기까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골이 트림? 이쪽은 없겠죠. 왜냐면 여긴 다 빗면이니까. 여기서 위쪽은 다 빗면이고 요 모서리가 있는 건 요 아래쪽이고. 그렇죠? 여기서 왼쪽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데가 여기까지잖아. 그럼 이제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오고 얘가 어디서부터? 요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트림.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쪽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싹 정리를 하면 위쪽의 형태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면이 있으니까 요 모서리가 있잖아요. 요 모서리가 이렇게 와서 사이죠. 땅에서 땅 올 거야. 근데 딱 이렇게 땅에서 땅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뭐예요? 얘가 얘를 지우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봤잖아. 근데 무슨 모서리야? 이 모서리였잖아. 얘가 갖고 왔잖아. 그럼 뭐야? 안 보인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문제를 볼 거 없이 그냥 MA 숨은 선인 거야.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숨은 선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 이제 이쪽이 나오는 거죠. 이쪽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얘랑 이 모서리로 발생한 게 이제 얘잖아요. 얘가 어디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이 끝단에서 끝나는 어느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라인 이 위치에서 끝나.
근데 얘가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누구랑 만나서 끝나? 얘랑 만나서 끝나. 타고 내려오면 누구랑 만나서 끝나? 얘랑 만나서 끝나.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빗면, 이 빗면에는 누가 투영돼서 보인다? 빗면이 그려지는 쪽에서는 그 다른 면에 있는 형태. 저 빗면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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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그대로 투영돼서 보인다. 단지 좀 형태적으로 좀 찌그러져서, 그렇죠? 빗면의 각에 따라서 좀 찌그러져서 그대로 표현이 된다. 뒤집어졌는데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뒤집어진 건 얘가 안 뒤집어져서 여기 표현되려면, 만약에 제가 이제 경사가 이렇게 돼 있다. 이 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모양이 그대로 볼 거고,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뒤집어져. 경사각이 지금 반대로 돼 있으니까 뒤집어져서 투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형상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도면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면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분석을 가지고 우리 형태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걸 이상하게 무슨 공식 가지고 때려 넣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양아치도 그런 상양아치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거는 양아치야. 자, 다음에 이제 뭐 요거 가죠. 요 75. 그쵸? 75. 이제 옵셋 싫어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고, 그쵸? 여기 날아가는데 이제 트림. 여기 잘리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점에서 끊기를 가지고,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MA 중심선 이렇게 바꿔주고, 그쵸?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 그쵸? 그게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여기서 땅 와서 원래 이제 이 끝까지 딱 와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 구멍이 파지잖아. 파지니까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땅 끝나는 거예요. 그쵸? 파지잖아요. 아직은 이제 여기서 구멍을 안 팠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끝나는 이유가, 여기가 원래는 이게 끝까지 안 썼는데, 구멍만 안 파져 있으면, 얘만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건데, 저기서 이제 구멍을 파버리니까 얘가 날아가 버린 거지, 여기가.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또 여기도, 이모서리. 요면하고 만드는 이모서리가 있네. 땅에서 이제 얘가 바닥 쪽에 있는 모서리죠. 자, 여기서부터 쭉 오는데 구멍이 어디까지나 있어? 여기까지나 있어. 그쵸? 구멍이 원래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도 MA. 뭐예요? 그냥 수문선으로 바뀌는 거지. 왜? 바닥 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지우고 보면 내가 어디서 봐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보일 리가 없어. 안 보여. 안 보이는 애 그렸어. 그러니까 수문선인 거야. 제가 문제의 수문선으로 그려져 있어서 수문선이 아니라, 내가 안 보이는 애를 그렸기 때문에 수문선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정리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원부터 정리하죠. 원부터. 그래서 67 서클. 자, 여기서 이제 67이라는 원이 있다. 67이라는 원이 있고, 자, 일단은 이제 이 원은 당연히 이제 MA 수문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일 거다. 제 원 그렸으니까 자르기 전에 그냥 이 원 가지고 뭐가 발생을 한다. 이 경사면과 만나서 타원이 발생을 한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타원부터 먼저 잡고 가자. 그렇죠? 자, 타원을 잡으면, 자, 결국은 이제 이 경사면 중심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경사면과 중심이 만나는 여기네요. 여기니까 라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겠네. 근데 이거는 그릴 필요 없죠. 이미 그려져 있네. 그렇죠? 중심도 올릴 필요 없고. 그러면 4분. 4분은 이 경사하고 만나는 거, 요 위쪽 4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4분 보낼게요. 위쪽 4분을 보냅시다. 라인. 그래서 땅. 어차피 위쪽 4분은 그려져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쵸? 위쪽 4번은 여기서 땅 잘리잖아요. 예, 여기 잘리니까는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르죠. 왜냐면 이렇게 끝내면 빗면하고 안 맞나.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을 해서 하나 더 그려주고,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얘하고 만나야지, 만나는 데서 4번이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원 그릴 때 빗면하고 항상 만나야 돼. 그러니까 빗면하고 안 만나면 그냥 대충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4번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있는 그림 가지고 대충 보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얘를 연장을 해야죠. 얘를 연장, 대부분 강사님들은 EX 해가지고 얘를 연장했다가, 아이고, 얘를 연장을 했다가 타원을 그리고 나서 다시 트림으로 자른다 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이런 방식,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X라인으로 요 점 찍고 요 점 찍어서 그 각을 그대로 투영을 한 다음에 여기서 X라인 해가지고 끌어올리죠. 끌어올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 여기가 4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이 이쪽 끝이니까 여기가 중심 라인이네. 그러니까 중심 라인이니까 얘도 지금 안 만나죠. 중심 라인이 4분 라인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컨트롤 Q. 여기가 이제 타원의 중심, 여기가 타원의 4분. 그렇죠? 자, 이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쪽 4분. 그쵸? 이쪽 4분.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4분을 잡고 여기서 와서 여기서 오는데 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레이트 라인이야. 왜냐면 얘가 경사각이 꺾이는, 그쵸? 요 경사각이 꺾이는 요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포인트 요 뒤쪽으로는 스트레이트 라인이 요만큼 있어야 돼요. 요만큼. 그래서 이제 얘가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쪽은 왜 아직 안 자르세요? 왜냐면 여기 요 포인트가 필요하거든. 타원을 그리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저긴 정리 안 하고 안 자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줘요? 이제 EL C 해서 여기가 타원의 중심, 여기가 타원의 한쪽 4분, 여기가 타원의 나머지 4분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영역과 이 영역 사이에 여기만 살리면 되는 거죠. 형태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얘가 뭘로 보인다? 호로 보인다. 혼지 타원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곡선이 저런 식으로 길게 늘어져, 타원에 대한 곡선이 저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게 혼지 타원인지는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찌그러진 게 명확하게 보이는, 만약에 이쪽이다. 이쪽이라고 하면은 이건 타원일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길게 늘어지는 쪽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호로 헷갈려. 호로 헷갈리는 건 알겠어. 이건 인정. 그림으로 봤을 때 호로 헷갈려. 인정. 단지 왜 그림으로 해석을 했냐 이지. 도면을 왜 그림으로 해석해?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도면은 그림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무슨 그림 그리기 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뭔데? 도면이잖아. 도면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 정보를 분석할 줄 네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넌 당연히 떨어져야지. 근데 CH 2급 시험의 문제는 뭐다?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지 않는다. 왜? 저거 하나만 틀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점 감점? 16점 감점. 합격한다. 과한장 하겠지. 저는 솔직히 말해 KPC 제가 저런 애들을 그냥 주관적인 채점관의 주관적인 그 감점으로 좀 실격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합당한 거고. 그게 올바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변별하는 거예요. 자격증의 가장 큰 목적이 뭐야? 뭐 취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야? 자격증의 목적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변별해주고 그걸 증명해주는 게 자격증의 순기능이야. 근데 지금 이 CH2급 시험이 그걸 못하잖아, 지금. 실력이 애매한 애들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떨궈야지. 무조건 떨궈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실력이 애매한 애들이 껴들지를 못하고, 그래야지 이 자격증을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야. 그게 올바른 자격이라고. 뭘 포커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틀린 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요.
B를 연장 안 함으로 놓고 요렇게 정리하고 MA.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를 컷해요. 컷하고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수평선을 안 그렸으니까 수평선은 선 눌러. 그쵸? 얘는 타원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 여기까지 연결했으니까 연결 틀림. 그럼 요거 합쳐서 10이죠. 그러니까 합격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얘는 실격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몇몇 학생들은 아유 실수였어요. 여기 수평선 내가 그리려고 했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했어.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핑계예요. 어거지예요. 여기를 이미 마무리를 이렇게 져버렸다라는 순간 실제로 그 핑계를 저한테 잘해준 선생님 학생 몇 명이 그렇게 핑계를 댔대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정리한 순간 이거는 그랬을 리가 없어. 여기 수평선이 있다는 걸 아예 인지를 못했어 그 학생은. 근데 나중에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에이 그거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 한다는 걸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이걸 이렇게 정리한 순간 그랬을 리가 없다니까. 얘는 100% 투상을 못했어. 여기 수평선이 있다는 걸 몰랐어. 이게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이제 대충 봤을 때는 이게 같아 보이는 거야. 그걸 그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잘못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타원은 여기서 이렇게 트림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타원 부분도 다 그렸죠. 타원 부분 다 그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싹 델리트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그렇죠? 얘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연장해 준 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화면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트림 자 얘하고 얘 사이에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끝났고 이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남은 건 이제 뭐냐 요 뒤쪽에 요거 쳐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파주는 거 요것만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위쪽 뒤부터 요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뭐 CHA 그래서 각도 A죠. 각도 A 해가지고 거리가 얼마 50에 각도는 얼마 26입니다. 해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여기가 50 짧아지고 여기가 26 가면 됩니다. 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뭐예요? 이면하고 발생하는 이모 소리가 있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걔가 제일 끝면이니까 끝면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하면서 여기 정리 안 했네요. 트림. 자, 여기는 자, 여기까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MA. 당연히 저 뒤쪽이니까 수문선으로 가고 여기서 이 부분은 잘려 나가는 거죠. 잘려 나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면하고 발생하는 이 모서리. 그렇죠? 그러면 라인. 자, 여기서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다. 그렇죠? 요 모서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서 이 모서리까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 경사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뒤쪽에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이번 영상뿐만 아니지만 제 영상들을 쭉 다 보시면 어떤 선 그리는데 포인트 찾읍시다.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도면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절대 그런 개소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아직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찾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게 강사의 입에서 그렇게 어딘가를 찾읍시다, 사각형을 돌립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강사가 맞는가? 라는 건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참고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시는 그 선생님 분명 학생들한테 이제 베껴 그리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그랬죠.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도 저한테 몇 번 지적받아요. 몇 번씩 지적받아요. 선생님 투상 안 되고 계세요. 그분 경력 꽤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투상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투상을 하려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투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경력이 대부분 잘못 얘기하는데 뭐 10년, 20년 되면 자연스럽게 투상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10년, 20년이 돼도 투상을 여전히 못해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 보세요. CAT 2급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포인트 못 찾아서 버벅버벅 하면서 말 버벅거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강사를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투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베껴 그리는 방식만 가지고,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공식에 갇혀가지고 투상이 안 돼. 자, 마지막 남은 포인트 합시다. 자, 옵셋 24. 자, 여기서 이제 24고요. 그 다음에 옵셋 60인 포인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림,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서리가 발생시키게, 그러면 여기서 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단은,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밑으로 뚝 내려오고, 여기서 쭉 이렇게 더 내려와야겠죠. 왜냐면 위쪽으로 솟을 수는 없잖아, 갑자기. 솟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더 내려와야겠죠. 얼마만큼 내려올지 모르니까 쭉 내리겠습니다. 수평하게. 수직하게. 쭉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윗면은 어디에요? 여기서 잘려 나간다. 더 튀어나오진 않았으니까. 정면으로 보면 더 튀어나오진 않았잖아요. 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잘려, 아래쪽으로만 있고, 이제 요 면은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깊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모서리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모서리를 갖고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딱 오는데,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더 처지면서 이렇게 파질 수도 있어. 이렇게 파지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지금 요 밑으로 내려오는 선이 없잖아. 정면도에서 이건 이제 그림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없으니까, 요 길이가 되는 요 포인트까지 깊게 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냥 수평하게 이렇게 오고, 얘가 그대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파져 있구나.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림, 여기서 아래쪽을 컷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포인트를 그릴 때도 제가 어디 하나를 찾는 게 아니잖아. 있는 정보대로 먼저 그리고 그 정보대로 발생되는 변화를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CAT 2급에서 어딘가를 찾겠다, 포인트를 찾겠다,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의심해봐야 돼. 이 사람이 정말 투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맞나? 도면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맞나? 근데 우리가 하는 작업은 도면을 제대로 해독하고 도면을 제대로 그리는,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도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그러니,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제 영상만 보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제 영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하나 푸는데 이거 30분도 안 걸릴 걸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지금 떠들고 있어. 쟤는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세요. 그건 너무 당연해. 근데 제가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는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찾아가시더라도 좀 제대로 된 부분을 골라서 가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라고. 엉터리를 얘기하는 사람.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유튜브 영상 봐도 그 댓글 달리면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대단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지금 학생들 다 망치고 있는데, 학생들은 뭘 모르니까, 단순히 그 공식만 가지고 시험에 빠르게 합격하니까 선생님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5mm 중심선 이제 마저 정리해줘야겠죠. 자, 요거는 선택하고 중심선을 보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심선 LEN DE 마이너스 2mm. 자, 여기서 외형선하고 딱 떨어지게. 이거 꼭 해주시고. 5mm 하지 말고 6mm 합시다. 자, 저번에 제가 6mm가 원래 맞다 그랬죠? 케이스 규격대로 딱 맞추면 6mm가 맞으니까. 근데 얘는 5mm로 뺀 것 같긴 한데, 6mm로 합시다. LEN, DE, 2mm. 마이너스 2mm. 마이너스 2mm를 딱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긴 중심선 이제 하나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서 딱 끝났는데 얘 사용하는 것보다 살짝 튀어나가야죠. 얼마만큼? 6mm만큼. LEN, DE, 6mm. 튀어나가고, 사용하는 것보다 튀어나가고. 여기서 이제 요거, 치수선에서 튀어나간 정도가 이제 6mm다라고 보시면 되고, LEN, DE, 마이너스 2. 지금 여기서 6mm인 이유는 축척이 1대2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출력하면 3mm가 튀어나옵니다. 예. 이게 케이스 규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LEN, DE, 6mm 해가지고 요거 6, 요거 6. 요거 이렇게 튀어나가게 안 하면 감점입니다. 요거. 튀어나가게. 간혹가다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뭐 어때? 네, 감점이에요. 여기 것도 한 개 감점이 아니라 하나, 둘. 두 감점이에요. 주의하세요. 네, 주의하시고 반드시 요거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LEN, DE,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형상 작도는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상당히 길어졌는데 사설도 길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